함수에 대해서 볼 건데, 함수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두 개에 대한 집합이 있어. 두 개의 집합에 대해서 하나씩 대응되고 있었을 때 둘 사이에 대한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는 건데, 그 함수에 대한 조건이 있지. 원래 함수라는 게 원래 이런 암상자부터 시작이 됐던 거잖아. 여기 이런 암상자에 무언가를 집어넣으면 무언가가 나오는, 이 상자 함자를 써서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숫자다. 다시 말하면 두 수 사이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는 건데, 반드시 하나를 무언가를 넣어야 되는 거고, 그럼 그 결과물은 반드시 하나씩만 나와야 돼. 하나를 넣는데 두 개의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플러스 2가 있는데 1을 넣었어. 그런데 어느 날은 3이 되고 어느 날은 5가 될 수 없다고. 무조건 3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1을 넣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이렇게 돼도 함수 관계가 아닌 거죠. 무조건 하나를 넣으면 무조건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돼. 그래서 보통 예를 드는 게 이런 거죠. 지금처럼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돼. 그런데 이 얘보다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얘네들이 남학생의 이름이야. 한국이, 일본이, 미국이, 영국이. 그 다음에 여기는 도쿄, 서울, 런던, 워싱턴 여학생들의 이름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자고. 그렇다면 지금처럼 한국이야, 너는 어떤 여학생이랑 커플을 하고 싶니? 라고 했을 때 서로 간에 사랑의 짝대기를 날린다면 사람처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함수죠. 그런데 한국이가 저는 서울도 좋고 도쿄도 좋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함수가 아니야. 또는 한국인은 저는 모두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사실은 옆에 있는 남학생인 일본이가 더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돼도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조건 화살표를 쏴야 돼. 근데 봐봐 이런 경우가 많이 실수를 해. 전 다 도쿄가 좋아요. 얘는 함수일까? 얘는 함수야. 그쵸? x값 하나에 y값이 무엇을 넣어도 다 하나씩만 나와도 상관이 없다고. 이해되니? 따라서 얘도 함수가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것을 대응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렇다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 여기 봐봐. 잠깐 봐봐. 여기에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 1, 2, 3을 넣었더니 다음과 같이 관계가 4, 5, 6에 얘네들이 이렇게 대응되고 있어. 4, 5, 6에. 알겠지? 그렇다면 얘를 우리가 좌표 평면에 나타내게 되면 x값이 1일 때 y값은 4란 얘기 아니야. 이것을 우리는 순서상으로 1,4라고 할 거라고. 우리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야. 1일 때 4가 됐을 거라고. 그 다음에 2일 때 5가 됐을 거라고. 3일 때 6이 됐을 거라고. 이해되니? 따라서 지금 그래프가 다음처럼 그려진다면 이 벤 다이어그램 뿐만 아니라 이 그래프를 봐서도 얘네들은 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알겠지? 근데 만약에 얘가 다음처럼 되지 않고 얘가 다음같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게 된 거야. 그럼 이럴 때는 4이기도 하고 이럴 때는 5이기도 한다는 얘기 아니야. 네. 되니? 이러면 함수가 될 수 없다고.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네. 이해할 수 있겠어? 또는 1은 4가 잘 같고, 뭐 한 거지? 뭐 한 거야? 다시 봐봐. 1은 4일 때 같고 2는 5로 잘 갔는데 6은 아무데도 안 간대. 이렇게 돼도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 얘는 함수가 아니야. 왜? 3일 때의 함수값이 없는 거지. 네. 이러면 함수가 아니라고. 그럼 아까 전에 봤었던 거 한번 따져볼까? 봐봐. 얘네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모두 다 4로 갔어. 1일 때도 4, 2일 때도 4, 3일 때도 4. 그렇다면 얘는 함수일까? 함수. 얘는 함수라고. x값 하나에 모두 y값이 하나씩만 대응되고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니? 네. 쭉 줄쳐보면서 확인 한번 해보자. 위에 있는 내용. 왜냐면 지금 아니면 또 안 읽어.
공집합이 아닌 두 xy에 대해서 x랑 y를 하나의 원소씩 하나씩 짝 씌워주는 것을 집합 x에서 집합 y의 대응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음처럼 만나면 x에 y가 대응된다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 괜찮아? 네. 뭐 별 내용이 있는 건 아니야. 이거 그거 아니에요? 네? 뭐? 아 명제. 명제. 뭐 이거 화살표 명제 때그 화살표 아닌가요? 아. P는 Q다. 맞아. P면 Q.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화살표는 다 명제야? 그래서 화살표만 보면 명제 떠오를 수는 있지만 이거 집합이 아니야. 이거 함수 하나 명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냥 이렇게 화살표를 날린 건데 그냥. 네. 괜찮아요. 그만큼 명제를 열심히 했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함수 봐봐. x의 원소 하나씩 대응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x의 원소에 y 값이 하나씩 대응된다. 이것을 함수라고 얘기한다는 거고 기호로는 f땡. f는 무슨 뜻이야? 펑션이라고. 그래서 f땡 x에서 y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뭐 x의 각 원소라는 것은 빠지지 않고 모두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이라는 얘기는 2개 이상 대응되면 안 된다. 방금 얘기했었던 이런 경우 안 된다. 이런 경우 안 된다. 알겠지? 네. 얘는 될까? 얘는 돼. D가 너무 불쌍한데요? 그래도 돼. 괜찮아.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되면 함수는 맞아. 알겠죠? 네. 그렇다면 지금처럼 되어져 있을 때 이 X값을 우리는 정의역이라 부를 거야. 함수 자체를 시작한다. 함수 자체를 정의를 내린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니까 가장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X가 해당되는 그런 집합들을 정의역. Y가 될 수 있는 그때에 대한 Y의 후보자들을 공역.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화살표 받은 애들 있지? 화살표 받은 애들에 대한 모임을 치역이라고 부를 거야. 잠깐 봐봐. 여기에서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 봐봐. 다음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애들이 있어. 얘는 지금 함수라 그랬었죠? 그렇다면 정의역은 무엇입니까? 정의역은 X값들이 정의역이라고. 따라서 얘는 정의역도 모임이고 집합이기 때문에 중괄호 반드시 치셔야 돼요. 1, 2, 3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공역은 무엇입니까? 공역은 Y값이 될 수 있는 후보자들이야. 따라서 A도 B도 C도 D인 거야. 네. 됐니? 그 중에서 화살표 받은 애들 있죠? 이 화살표 받은 애들을 우리는 1의 함수값, 얘는 2의 함수값, 얘는 3의 함수값이라고 불리는데 이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애들, 화살표를 받은 애들, 그런 집합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부를 거야. 알겠지? 괜찮아? 네. 지금처럼 다음처럼 돼 있을 때 정역은 뭐라고? 1, 2, 3. 공역은 뭐라고? A, B, C, D. 치역은 뭐라고? A, B, C. 이해되니? 따라서 이 말은 맞는 말일까?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일까? 그렇지. 항상 always. 그치? 같을 수도 있고. 이해돼? 네. 괜찮아? 지금처럼 이렇게 다 부분집합이어야 된다고. 네. 그 다음에 서로 같은 함수라는 표현이 있는데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것은 그냥 다 똑같은 거야. 좀 이따 한번 볼 거야. 그 다음에 이것도 잠깐 볼까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fx는 뭐라고? x의 함수값이라고 부른다. 네. 그렇죠? x가 주어졌었을 때 그때 나오는 y 값들을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괜찮을까요? 네. 이거 기호로 이해하시겠어요? 치역이라고 불리는 건데. 네. 그렇죠? 이 발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편이 원소죠. 이 원소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이 바로 얘네들이고 fx가 함수값들. 만약 여기에서 지금 봐봐. f라는 집합이 있는데
1이 a에 대응된대. 네. 그렇다면 1의 함수값은 a입니다. 너무 길어. 그럼 얘를 간단하게 식으로 표현하면 F1은 a가 되는 거라고. 네. 아 저거 그럼 치역들이 정의역에 포함되나? 치역이? 치역들이 정의역에 포함. 치역이 어떻게 정역이 포함이 돼? 치역 화살표 받은 애들인데? 정의역은 이쪽이고 화살표를 쏘는 쪽이 정의역. 화살표를 받은 애들이 함수값인데 걔네들을 모아놓으면 치역. 그 다음에 쏘세요 할 때 이 후보자들 있죠. 어디에 쏠까? 후보자들. 이 후보자들이 공역. 이해할 수 있겠어? 표현 자체가 좀 어색해서 좀 헷갈리면 좀 더러운 얘기지만 원래 치역에서 이 치자 있죠. 이거 엉덩이 치자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먹이면 여기서 이렇게 좀 이런 표현을 쓰고 그렇게 똥구멍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모이면서 얘를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함수가 되는 그래프를 볼까요? 지금처럼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돼요. 이래야지 우리가 함수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방금 이해했던 것을 지금 그래프로도 확인해 보자는 얘기예요. 괜찮아? 얘도 x값이 하나씩만 대응되고 있죠. 보세요, 여기에. 그죠? 요점이 있어. 이 점에 대한 함수값은 요점 하나 있죠. 네. 이 점에 대한 함수값은 요점 하나 있죠. 두 놈이 같아요! 같아도 상관은 없어. 그죠? 네. 지금 a랑 b가 만약에 여기 있는 3이라는 값에 되어져 있다면 우린 얘가 마치 이런 거라고. a랑 b가 있는데 3이라는 놈한테 똑같이 화살표 쏜 거죠. 네. 이래도 얘는 함수라고. 이해되니? 네. 그런데 대표적인 애들 봐봐. 이쪽 봐봐. x값 하나에 y값이 몇 개씩 대응되고 있어? 2개 대응되고 있지. 맞니? 네. 여기가 a고 내가 여기를 3-3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고. a라는 놈이 3에도 화살표를 쓰고 -3에도 화살표를 쓴 결과라고. 네. 따라서 얘는 함수가 될 수 없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이런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까요? 어렵지 않아. 봅시다. 다음 중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집합이 주어지지 않으면 얘네들은 다 함수죠. 네. 왜냐면 y는 -x 1차 함수잖아. 얘는 절대값 함수고 2차 함수고 1차 함수고 3차 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없으면 얘네들은 모두 함수야. 이해되니? 네. 그런데 정의역이나 공역에 따라서 함수가 아닌 놈들이 있나 보네. 그걸 찾아달라는 거죠. 해봅시다. 1번 볼까요? 1번. x는 -x래. 그럼 -1은 어딜 향해서 갈까? 0은 1은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네? 얘는 함수야? 아니야. 땡. 다시 절대값 x야. -1은 1로, 0은 1은 1. 함수야? 네. 함수야. 다시 x제곱 플러스 1이야. 제곱해서 1을 더해달래. -1은 2로, 0은 1. 1로, 1은 2. 2로. 함수야? 네. 함수야. 4번은 -1은 갈 데가 없네. 네. 나머지 보지도 말자. 너 땡. x 세제곱 플러스 1이야. -1은 0. 0. 0은 1로. 맞아? 네. 1 집어넣으시면 1의 세제곱이니까 2로. 함수야? 함수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실제로 다 그려보면서 벤 다이어그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네. 괜찮아. 추워?
괜찮니? 네. 좀 이따가 너희들 한번 다시 풀어봐봐. 넘어가 보죠. 다음 얘네들에 대한 치역을 계산해달래. 마찬가지 정의역이 6개잖아. 따라서 함수값도 6개가 나와야 돼. 따라서 치역도 최대 원소의 개수는 6개까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네. 해봅시다. 1, 2, 3, 4, 5, 6이야. 봐봐.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홀수면 2배 한 다음에 1을 빼고 짝수면 2에서 x를 빼라 이런 뜻이네. 계산해 봅시다. F1은 뭘까요? 1 자체가 홀수지. 그치? 네. 홀수니까 2x-1을 대입해야 된다고. 맞니? 그럼 얼마입니까? 1은 1로 가네. 따라서 1은 1로 간다는 뜻이 바로 이거죠. 네. 이해될까요? 다시 2는 F2는 짝수니까 여기에 얘가 지금 2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치? 네. 이쪽에 넣으셔야 되겠죠? 얼마로 가야 돼? 0. 0으로 가야 돼. 그냥 이렇게 0으로 적읍시다. 그쵸? 벤 다이어그램도 마찬가지고 집합도 마찬가지고 순서는 상관없어요. 네. 다시 F3은 홀수니까 여기다 집어넣겠죠? 얼마입니까? 5. 3은 5로 갑니다. 다시 F4는 4는 여기다 넣겠죠? 짝수니까. 네. 맞니? 따라서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5는 홀수니까 9. 네. 괜찮아? 이거 좁으니까 지금 이렇게 튀어나온 거야. 상관없어. 네. 그 다음에 6은 마이너스. 6은 짝수니까 그치? 얼마? 마이너스 4. 이해될까요? 네. 따라서 치역은 뭐가 되는 거야? 1, 0, 5, 마이너스 2, 9, 마이너스 4. 괜찮니? 네. 우선 함수니? 함수죠. 괜찮아? 네. 나머지 부분들도 확인을 좀 해줘야 돼. 116번.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좀 이따가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F는 G래. 아니 AX 플러스 B랑 X세제곱 플러스 2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 그치, 얘는 직선이고 얘는 3차 함수니까. 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되겠지만 얘는 이렇게 생긴 놈이 됐을 거라고. 네. 그러니까 서로 같을 수는 없지. 대신 특정 함수 값에 대해서는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점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2개 있다는 얘기라고. 그 2개에 대해서는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됐을까? 1 집어넣으시면 A 플러스 B는 여기에서 지금 여기 X축 Y축이야. 1을 넣었어. X좌표가 1이야. 그럼 1 집어넣으면 얼마니? A 플러스 B. 얘가 지금 1, A 플러스 B여야 된다고. 이해되니? 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네. 얼마야? 마이너스 A 플러스 B. 얘가 지금 fx여야 된다고. 이해돼? 다시 옆에 있는 놈 보자. 마찬가지 1 집어넣어보자. 1 집어넣으시면 1 플러스 2a. 여기에 있을 텐데 얘가 1 플러스 2a 되는 거죠. 1, 1 플러스 2a.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a.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두 개의 그래프가 얘랑 얘랑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고. 이해되니? 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점은 이 점과 같았겠죠. 네.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나 마이너스 1 플러스 2a나 서로 어떻다? 아까 같아야 된다. 일반이지. 그 다음에 그렇죠. 여기서도 a 플러스 b와 1 플러스 2a가 같아야 된다. 이해되니?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됐으면 이제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결국엔 F랑 G랑 같다는 얘기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 F-1이나 G-1이나 같다고. 그럼 F-1 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였을 거고, 그쵸? G-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랑 같을 테니까 같다. 그 다음 다시 1을 집어넣었을 때도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F1과 G1이 같아야 된다. 그럼 X에다가 1을 집어넣은 A 플러스 B나 G에다가 1을 집어넣은 2A 플러스 1이나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A값, B값을 구하시는 거죠. 네. 정역의 원소가 3개예요. 3개 다 마찬가지야. 다 똑같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네. 그럼 이거 봐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 F가 있어. 마이너스 1하고 1이 있는데 얘가 3, 4야. 알겠지? 네. 화살표를 이렇게 날렸어. G란 놈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화살표를 날렸어. 알겠지? 봐봐. F에 대한 정의형 뭐야? 마이너스 1, 1. 네. 공역은 3, 4. 치역은 3, 3, 4. 4. G 봐봐. 정의역은 마이너스 1, 1. 공역은 3, 4. 치역은 3, 4. 서로 같은 함수일까? 아니라고. 네. 단순히 정의역, 공역, 치역이 같다고 해서 같은 함수가 되는 건 아니라고. 네. 지금처럼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개개인의 함수 값들도 다 같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저랑은 121번을 잠깐 볼 건데 얘는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봐봐.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고 있는데 F랑 G랑 똑같아야 된대. 여기에 뭔가 A를 쏜다면 그 A를 쏜 요 함수값들이 모두 어떻게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야, 너의 FA 값은 얼마니? A 세제곱 더하기 3A. 그치? 너의 GA는 얼마니? 6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6. 이거의 값이 서로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럼 결국엔 A 세제곱 마이너스 6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1A 마이너스 6은 0.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A 값이어야 된다고. 이해돼? 네. 지금 우리가 아직 3차 방정식을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3차 방정식을 지금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3차 방정식에 대한 방법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물론 뭐 배운 친구들도 있고 하겠지만, 방법은 only 하나, 인수분해 방법밖에는 없어. 네. 알겠죠? 그렇다면 고차식을 인수분해해야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해 봅시다. 인수분해 모르는데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어떻게 썼죠? 조립제법이죠 또. 네.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조립제법밖에는 없었어요. 개수가 0대죠. 개수가 0대 때는 뭘로 된다 그랬었어? 1로 됐었어. 네. 맞아. 1, 1은 1, 마이너스 5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에다가 6, 0. 그쵸? 그렇다면 이 식은 이렇게 바뀌었겠죠?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인데 음에! 이건 우리가 정말 잘하는 인수분해 아니야? 그치? 네.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여기까지 인수분해가 됐을 것이고 얘가 빵이라는 거죠. 아 물론 여기는 a죠. A. 따라서 a로 가능한 값은 뭐가 있는 거야? 1, 2, 3. 그렇다면 집합 x는 1이어도 괜찮고 2여도 괜찮고 3만 있어도 괜찮죠. 네. 그렇죠? 3이 있어도 3으로 갈 수 있는 함수값은 다 똑같을 테니까. 그렇지? 네. 그 다음에 또 모두 돼? 1, 2도 괜찮고 1, 3도 괜찮고 2, 3도 괜찮고 그 다음 1, 2, 3도 괜찮고 몇 개? 7개. 그렇다면 하나하나 다 해줘야 됩니까? 아 그건 아니지. 결국에 생각해보면 1과 2와 3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집합은 다 되는 거니까 1과 2와 3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기억나? 2의 세제곱계 어떤 거?
이해되니? 그런데 공집합은 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빼기 1. 그래서 7개가 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이해될 수 있을까요? 결국에 F는 G를 만족시킨다라는 것은 지금 본 것처럼 야 너랑 똑같기만 하면 되겠네.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그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면 다 가능하다. 물론 공집합은 제외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도 볼까? 0, 1을 정역으로 한대. 네. 물론 0일 때 F0은요. F1은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F랑 G랑 같으려면 이러한 방정식이 나올 텐데 네. 이항시키면 이렇게도 정리될 수 있었겠지? 그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해가 뭐여야 된다고? 0하고 1이어야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 아, 네. 그렇다면 우리는 0하고 1을 해로 갖고 있는 방정식 뭐죠? 기억나? x제곱에 두 개를 더해 1이죠. 네. 부호 바꾸면 1차항 개수 네. 곱해 0. 0. 그렇다면 이 방정식인데 2차항 개수가 2죠. 네. 따라서 2배씩 해주시면 2x제곱 마이너스 2x가 됐겠네요. 네. 야, 너 2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그렇다면 얘가 이거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는 0이다. 뭐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네, 한번 다시 봐주세요. 이 방법 아니어도 다양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함수인지 아닌지 볼까요? 1번 함수입니까? 함수죠. 2번 함수입니까? 아니라고. 왜 아니야?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 대응되고 있네. 그쵸? 네. 3번은 아니야. 마찬가지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 대응되고 있죠. 4번은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는데? 너 함수야? 얘는 함수야. 모양은 이상하지만 x값 하나에 y값이 모두 하나씩만 대응되고 있죠. 네. 이해될까요? 네. 넘어가 봅시다. 네. 넘어가 봅시다. 괜찮을까? 한번 해주세요. 93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93번 한번 풀어보실까요? 연습 문제요? 네. 풀어봤어? 네, 연습 문제. 네. 보죠. 지금 F의 2019의 값을 계산해달래. 뭐야? 되게 쉽네.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왜 아니야? 이 식을 사용하고 싶으면 x가 1과 4 사이로 있어야 된대. 따라서 2019는 너무 뚱뚱해. 그쵸? 그래서 좀 살을 빼야 되겠다. 살 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네. 괄호 안에 살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 살은 바깥으로 빠질 수 있다는 뜻이야. 네. 맞아? 따라서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F에 4 곱하기 4분의 2019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맞아? 그렇다면 얘는 4로 빠져나오고 F에 4분의 2019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네. 맞아? 근데 대략 봐도 F의 4분의 2019도 야 거의 500 가까이 되는데? 그치? 야, 너 살 좀 더 빼야 되겠다. 어떻게 더 뺄까? 원래 4 곱하기 있었고 F에 4 곱하기 4의 제곱분의 2019라고 하는 건 어때? 이것도 괜찮지? 네. 맞아? 그렇다면 그럼 너 4 빠져나가고 4가 빠져나가고 제곱이 되면서 4제곱에 2019라고 얘기해도 되겠다. 이해되겠니? 네. 근데 그래도 4의 세제곱이면은 16이고 그래도 거의 100보다 큰데? 그죠? 한 번 더 해볼까?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F에 4의 세제곱분의 2019를 만들고 바깥쪽에 4가 3개 있었겠죠. 이젠 되나? 64니까 택도 없네.
하나 더. F의 4의 4제곱분의 2019를 만들고 4의 4제곱을 만들어 보지. 4의 4제곱이 얼마야? 256? 아, 아깝다. 안 되겠네? 그치? 네. 256이니까 대략 한 10얼마잖아. 조금 안 된다. 하나 더 하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4에 대한 5제곱에 F의 4의 5제곱에 2019 하면 되겠다. 4의 5제곱이 얼마지? 2의 10제곱이잖아. 1024? 1024. 따라서 대충 1000분의 2000이라고 본다면 대략 2점 얼마대 아니야. 그치? 따라서 여기 대입할 수 있겠다. 따라서 F의 4의 5승분의, 그러니까 1024분의 2019. 이것만 먼저 계산해보자. 알겠지? 괜찮아? 네. 요것만 먼저 계산해보겠다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걸까? 절대값을 벗기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생각해보면, 봐봐. 3 빼기에 2의 10승이니까, 4의 5승은 2의 10승이죠. 그렇다면 1024분의 2019야. 절대값 아니? 맞니?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나오겠지. 네. 지금 통분하지 말고. 그럼 얘는 3-에 4의 5승분의 2019가 있을 거고, 빼기 1이 있는 거야. 네. 그렇다면 얘는 2 빼기 4의 5승분의 2019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뭐가? F의 4의 5승분의 2019가. 맞니? 네. 근데 우린 뭐 해야 돼? 바깥쪽에 뭘 곱해줘야 돼? 4의 5승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도 곱하기 4의 5승을 해줘야 되겠네. 네. 맞니?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분배법칙이 되면 2 곱하기 4의 5제곱 빼기 4의 5승분의 2019에 곱하기 4의 5제곱이죠. 네. 맞니? 약분되고 나면 얘는 얼마야? 2048? 맞니? 거기서 뭘 빼는 거야? 2019를 빼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 얼마인지 여러분들 다시 마지막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은 얘네들 해석해야 되겠다. 나라는 조건이 1에서 또 4까지니까 정의역을 1에서 또 4까지 내려줘야 되겠다. 그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네.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한번 잠깐 영상 멈춰놓고 한번 이해해 주시고, 이번엔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얘도 마찬가지 익숙해져야 되는 문제여서 우선 무슨 말이야 싶을 수도 있어. 그럼 한번 해봅시다. x라는 집합이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30 이하의 잔수가 전체 집합이니까 뭐 1, 2, 3, 4, 5, 6, 7, 8 뭐 이런 애들이 있었다고 쳐보자고. 점점점 최대 30개까지 있었겠지. 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치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겠대. F1 그러니까 여기는 1이 어디로 갈지 결정하라는 거야. 네. 그러면 F1은 1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잖아. 네. 나머지가 얼마야? 몫은 0이고 나머지는 1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돼. 2는 2로 갈 거고 3은 3으로 갈 거고 4는 0으로 가겠죠? 네. 그렇죠. 나머지니까 5는 1로 갈 거고 6은 1이 여기 있지 않죠? 저쪽에 있죠. 5는 이쪽으로 갈 거고 6은 2로 갈 거고 7은 3으로 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거라고. 네. 뭐 8은 0으로 일주도 가겠죠. 네. 다음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 그러면 지금처럼 하게 되면 치역이 뭐야? 1, 2, 3명 다 되는 거잖아. 근데 치역이 뭐가 됐으면 좋겠대? 3 됐으면 좋겠대. 야 이씨. 아까 내 1로 쌌던 애들 다 없어져. 니들 때문에. 아까 1 쌌던 애들 다 없어져. 얘도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 거죠. 네. 2 쌌던 애들도 없어져. 없어져야 되는 거지, 얘네들 다. 0 됐던 애들도 없어져. 이렇게 없어져야 된다고. 네. 이해돼? 그럼 뭐만 남아? 3, 7 이런 애들만 남아야 되겠네. 네. 그럼 이런 애들은 다 뭐야? 4의 배수보다 1 작은 애들인 거지. 네. 얘네들만 있어야지 화살표를 다 3으로 쏠 수 있을 거라고. 네. 따라서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었겠어? 방금 본 것처럼 3이라든가 7이라든가 또 11이라든가 15라든가
19라든가 23이라든가 27이라든가 31인데 37은 우선 범위 바깥이네. 지금처럼 4의 배수보다 1이 작은 애들이 나와야 된다고. 네. 그렇다면 이런 애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다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이 3하고 7만 들어가도 치역이 3 되는 건 마찬가지잖아.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있는 7개의 숫자들이 있을 텐데 이 7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본 거지. 그래서 몇 개야? 2의 7제곱개. 그런데 공집합을 빼셔야 되겠네. 이해될까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오늘 열매도 다 해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선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갈 거야. 그래서 열매는 집에 가서 하시더라도 지금서부터는 앞에 부분 개념, 필수 예제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훑어보시면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